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23.7달러에 마감했고요. 0.01%의 하락이 있었는데 사실상 보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테슬라가 거의 안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시장의 관심이 오늘 하루 한 곳으로 쏠렸는데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오늘 스페이스X가 역대 최대의 IPO의 주당 가격을 135달러로 확정했고, 이 숫자가 확정되는 순간 테슬라 주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룰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X가 월스트리트의 관행을 어떻게 뒤집고 있는지, 두 번째는 테슬라 주주와 직접 연결되는 나스닥 강제 편입에 대한 메커니즘, 이 세 번째는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봐야 할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오늘 미국 증시 전체 흐름을 살펴본다면 오늘 S&P는 0.73%의 하락으로 마감했고,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1.21%, 이 나스닥도 0.89%를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공습이 이번 주 들어서 세 차례 이어지면서 이 평화협상 쪽에서는 진전이 없고, 이란 측은 협상 채널 역시 닫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향으로 WTI 유가 기준 배럴당 95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오르면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뉴스를 확인하면 로이터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버가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뉴로에 약 5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루시드의 그래비티 SUV 35,000대에 이 뉴로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얹혀서 로보택시를 굴리는 3사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와 직접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겠지만 로보택시 시장 전체에서 빠르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쪽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가 IPO 이후 이 주당 가격을 135달러로 공식 확정했는데요. 이 나스닥의 상장 예정일은 현재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로 티커는 SPCX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숫자부터 확인하면 총 5억 5,560만 주를 발행해 750억 달러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역대 최대 IPO였던 사우디 아람코가 2019년에 294억을 조달했었는데, 스페이스X는 아람코의 2.5배를 한 번에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대 IPO 신기록을 뛰어넘을 예정인데요. 근데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스페이스X의 IPO에서 가격을 고정했다라는 방식을 주목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IPO를 할 때는 먼저 투자자들을 만나서 얼마에 사겠냐며 이 수요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수요에 맞춰서 적정 가격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게 정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도 이 북빌딩이라고 하는 이런 수요 탐색의 과정을 당연하게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놀랍게도 스페이스X는 그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고 있고, 이 투자자를 만나기도 전에 로드쇼 시작 전에 이미 135달러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이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고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들이 수수료를 따내려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규모의 IPO에서 방식을 고정한 건 전례가 없다고 로이터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페이스X의 IPO에서 정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어쩌면 역대 최대의 IPO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새로운 룰을 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뜻하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이 가격에 살 거면 사고 싫으면 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보통은 기업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눈치를 보며 가격을 조율하기 마련인데, 이 현재 스페이스X에서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고, 상장 후에도 일론 머스크의 의결권이 무려 82%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 있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보다 일론 머스크가 위에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로이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매 투자자에게도 통상 5에서 10% 정도만 배정한 물량이 이번에는 최대 30%를 배정할 계획이고, 이 스페이스X의 IPO에서도 꽤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듯 현재 수익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분명 고평가의 논란이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현재 수익이 아닌 미래 성장의 가능성에 프리미엄을 높게 붙이고 있고, 이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위성통신의 독점적인 지위와 우주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켓의 독점 지위까지 합치게 된다면 시장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스페이스X의 현재 수익 기준으로는 비싼 주식일 수 있지만 미래 비전 기준으로는 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현재 1.7조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인 1.6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만들어내고 배터리를 개척하고 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년 가까이 쌓아온 기업의 가치가 현재 1.6조 달러이지만 아직 상장도 안 된 스페이스X가 이 테슬라를 뛰어넘는 가격으로 데뷔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스타링크라는 경쟁자 없는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위성 사업과 또 AI를 우주에서 운영하겠다라는 비전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6월 12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스페이스X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상장이 테슬라에게 호재가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여기에 좀 반응을 했어야 됐지만 사실상 무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답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상장이 테슬라 주주와 직접 연결되는 이유는 원래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 시가총액 상위 40위 안에 드는 대형 신규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 상장 후 15일 안에 나스닥 100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 테슬라는 S&P에 편입됐는데 상장 후 약 3년이 걸렸지만 스페이스X는 15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사실상 이 규칙이 스페이스X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페이스X가 6월 12일 상장하게 된다면 빠르면 7월 초부터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 펀드들이 자동으로 스페이스X의 주식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수에 편입되게 된다면 그 지수를 따라가는 모든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편입의 비중만큼 사야 되는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이 펀드 매니저가 스페이스X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강제 매수의 규모가 얼마냐면 현재 기관 추산으로 22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 사이를 보고 있고 나스닥 100을 추정하고 있는 대표 ETF인 QQQ 하나만 해도 운용 자산이 4,5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나스닥 100의 전체 생태계 규모는 1.4조 달러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들어오게 된다면 AI 섹터 전체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고 또 테슬라도 같은 지수 안에 있으니까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스페이스X가 지수에 들어오는 만큼 이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의 비중은 자동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중의 재배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며 중장기적으로는 AI 섹터 전체가 좀 더 커진다라는 장점을 들 수 있지만 단기적인 충격에는 대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로이터에서는 꽤 강한 표현을 쓰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은 막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미 자기 회사를 자신이 사는 사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 2016년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26억 달러에 인수할 때도 일론 머스크는 두 회사에 동시에 관여한 적이 있었고 2025년 xAI가 전 트위터였던 X를 인수할 때도 450억 달러에 흡수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올해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2,500억 달러에 인수했고 자, 이런 패턴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필요할 때마다 이 회사들을 점점 합쳐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이미 재무적으로 깊이 얽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메가팩의 배터리와 사이버 트럭을 대규모로 구매해왔고 그 회사는 테라팹이라는 반도체 공장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또 스페이스X의 IPO 파일링에서 처음 공개되는 내용은 이 매크로하드라는 AI 플랫폼을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AI로 보조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한마디로 두 회사가 하나의 기술 기반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이터에서는 왜 두 회사의 합병을 막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지가 궁금한데요. 핵심은 스페이스X가 텍사스에 기업을 두고 있다라는 게 이유이고 텍사스 법에 따르게 된다면 주주가 합병에 의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려면 발행 주식의 3%를 보유해야만 하는데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75조 달러니까 이 3%라고 하면은 525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웬만한 투자기관도 52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소송을 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 소송을 통해서 합병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스페이스X는 IPO 서류에서 비의결권 주식 클래스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는데, 이 스페이스X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의 주식을 줄 수는 있지만 회사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일론 머스크에게 남겨두는 구조이고, 이런 결정권은 테슬라와는 다르게 스페이스X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423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페이스X와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호재인가 악재인가 많이 궁금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듯 스페이스X의 시총이 테슬라를 넘은 상황이고, 이 나스닥에 강제 편입되는 메커니즘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며 합병의 구조적 근거도 점점 쌓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실제로 더 중요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텍사스 그라임스 카운티에서 중요한 투표가 오늘 있었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의 테라페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위한 구역의 지정을 4대1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테라팹이 지어질 땅에 이 세금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걸 지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고, 이 시설은 초기에는 550억 달러, 최대로는 1190억 달러가 들어가는 세계 최대급 반도체 공장이 될 예정이며,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함께 짓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차량과 옵티머스 로봇이 들어갈 칩, 그리고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용 칩, 이렇게 두 종류를 여기서 만들 계획인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주민 100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러 법원으로 나왔고, 인구 34,000명의 조용한 농업 지역인데 주민들은 물과 전력 그리고 환경 문제를 우려하고, 테라팹이 지어지면 지역의 고요한 삶이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왔고, 이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4대1로 통과되어서 안심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순탄한 승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논의는 아직 이론에 가깝고, 나스닥 편입도 6월 12일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테라팹은 벌써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점점 구조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쩌면 스페이스X의 IPO가 공식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이 투자자들의 자금이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로 이동하는 경우이고, 이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가 공식적으로 훨씬 더 시총이 커지는 날 이 테슬라를 팔고 스페이스X를 사겠다라는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나스닥의 비중 재조정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에는 하방의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좋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 이 AI와 우주 섹터 전체에 이 관심을 끌어올리면서 테슬라도 AI 회사로서 재조명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테라팹처럼 테슬라와 스페이스X 두 회사가 물리적 결합을 통한 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게 점점 알려지게 된다면, 이 두 회사의 합산 가치는 테슬라 프리미엄으로 반영할 수 있는 흐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12일 스페이스X가 상장된 후 첫 3거래일 동안 스페이스X의 주가와 테슬라의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지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뉴스를 더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오스틴 메트로 전역에서 이 비감독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고, 자, 오스틴 전체에서 이 감독이 없는 자율주행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달리고 있는 비감독 차량은 실제로는 28대 정도 되는데, 현재 같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웨이모는 250대 정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발표에도 이 시장의 반응은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점점 풀어나가는 것이 기대보다 너무 느리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 전체 지역에서 사용되게 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때쯤 테슬라의 주가는 얼마를 가리키고 있을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